자, 원래는 지난 시즌 이해인 총정리 편을 만들려고 하다가 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지난번이 아니라 지지난번 좀 오래전이죠. 거의 석 달 전 다 돼가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한번 보세요. 제가 러츠는 7시 쪽, 플립은 5시 쪽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7시, 무조건 6시의 개념이 아니라 이 6시보다는 요쪽 방향 또는 요쪽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러츠는 도약이 7시 방향 쪽으로 가야 되고 플립은 5시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라는 얘기였었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었어요. 예를 들었었고, 그리고 사실 이 도약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그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입 밖에 잘 안 내뱉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도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건 누군가에게. 그러고서 이제 2달 반 정도 전에 이 영상을 만들었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저도 들어오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영상도 만들고 나서 또 들어온 얘기도 있고, 일단 제가 말한 이 개념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 예, 제가 받은 느낌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왜 현장에는 이 개념이 없을까? 첫 번째 가능성, 예, 내가 말한 게 개소리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나보다도 모른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개소리를 씹으렸거나 현장이 피겨를 해본 적도 없는 일개 블로거인 나보다도 모른다는 거. 또는 이건 조금 다른 경우인데, 자, 5시 방향으로 뛰어야 하고 7시 방향으로 뛰어야 한다를 목적이 아닌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프를 충실히, 예, 현장에서는 도약 방향에 대해서, 예, 목적이 아닌 수행의 결과물로 볼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러츠를 뛰면 7시 쪽으로 도약 방향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7시 방향으로 뛰려는 마음을 가지고 토를 올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엣지나리를 몸의 가운데에 가두기 위해서 엣지나리 이제 엣지날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몸의 무게 중심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뛰어라. 이 얘기라서 이제 7시다. 그런 얘기인 거고, 만약에 이 3번 같은 경우면, 예,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7시가 나오는데 7시로 뛰어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는 7시로 뛰겠다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선수들에게 미리 구분을 시켜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7시로 러츠를 뛰던 선수가 플립 때문에 플립을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플립은 막 이렇게 뛰어. 그러면 이 러츠가 요로 따라가요.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지금 이혜인이 그렇거든.
내가 지난 시즌 이해인 총정리편을 하려고 드디어 이해인의 4대6과 월드 연기까지를 봤어요. 아직 팀 트로피는 안 봤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해인이 원래 제가 예전에 이해인 총정리 영상을 만들었잖아. 여기 이렇게. 어? 보면은 자, 이해인의 초딩 시절, 중1, 중2 때 시절까지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잖아. 이해돼요? 이때 어땠어요? 이해인의 러츠는 7시 방향으로 뛰던 러츠였고 무릎도 몸의 무게 중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짝 빼주는 형태의 오히려 뭐라고 할까 괜찮았어 러츠가. 근데 4대6과 월드쯤 바로 지난 시즌 4대6과 월드쯤 왔을 때 이해인의 러츠는 어떻게 변해 있었느냐. 무릎이 몸의 무게 중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약 방향도 5시로 빠지고 있어요. 그 플립을 교정하면서. 물론 엣지 판정은 안 나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대신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막 발목을 꺾는 동작도 좀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대신에 다른 게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해인 총정리 편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의 구분을 선수들이 제대로 개념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뛰면 7시일 거다. 제대로 되면 5시일 거다. 이런 식으로 개념, 만약에 3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거든?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대로 잘 뛴다 싶은 선수는 내가 말한 개념에 맞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 봤던 김연아 걸 다시 잠깐 한번 보자면, 자 이건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의 러츠를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오지만 결국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6시 방향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도약을 해요. 날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날이 이렇게 긁어 오고 있잖아요. 그죠? 날은 이렇게 7시 방향으로 빠진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날은 몸의 무게 중심 선 안에 있거든요. 토픽할 때. 그리고 이 몸의 중심이 우리 시야에서도 이쪽으로 빠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지금 날이 긁고 와서 여기서 토픽을 해서 이쪽으로 뛰고 있거든요. 김연아의 러츠. 그 다음에 이건 김연아의 플립인데, 자 봅시다. 지금도 잘 봐요. 자 지금 시선이 우리 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서. 자 점프 시작이 어딥니까? 우리를 보고 있죠. 그죠? 턴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게 6시예요. 여기서 잘 보면 네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커브가. 여기서 일로 오는데 요렇게 들어가는 커브가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연아의 진행방이 이렇게 오다가 터닝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빙판에 그려지는 금을 봐.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었냐? 아니요. 그 전부터 이 방향이에요. 전체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뒤꿈치를 살짝 요로 돌리면서 날이 이제 몸의 무게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몸의 무게 중심은 이렇게 이제 넘어오죠. 그죠? 자, 토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몸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간다? 요로 간단 말이야. 예. 확연하게 느껴지잖아요. 토픽이 여기서 착지가 1도. 이미 엣지 구분이 되는 김연아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러츠와 플립의 도약 방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자 김채연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김채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예.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김연아 이후로 김연아 외에는 한국 여신 중에서 가장 정석적인 러츠를 띱니다. 가장 정석적인 토픽을 이용한 도약법을 쓰고 있는 선수죠. 그래서 잘 보면 자 여기서도 기본적인 진행 방향은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인데 여기서 보면 도약 방향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예. 이해되셨나요? 지금 김채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무릎이 네, 빠져주려고 하거든요. 몸에 여기서 빠져주는 형태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이런 모양이죠. 그럼 신지아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냐? 신지아가 지금 아웃 엣지를 만들긴 하는데 신지아 같은 경우는 무릎의 위치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왼쪽 다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약간 X자 모양이 나오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아웃 엣지를 정상적으로 뛰는 스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면 네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들어가죠. 왜 토픽을 하고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요 무릎은 나오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렇게 요렇게 아시겠어요? 즉 김연아나 김채연이나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예. 난리 몸의 무게 중심선 안에 있고 그리고 아이고 여기서 예 토픽 방향 도약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김연아보다 많이처럼 많이 빠지진 않지만 분명한 건 이 6시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뛰는 애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웃 엣지 판정을 받고 아웃 엣지 상태에서 토픽이 되냐 하고 이 아웃 엣지 날이 토픽할 때 내 몸의 무게 중심에 걸쳐 있느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연아나 김채연이나 정석적인 토픽 도약러란 말이지. 그럼 신지아나 이혜인처럼 나를 미리 돌리면서 좀 룹 변형 스타일의 도약을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예시를 들게 알렉산드라 투르소바입니다.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아씨 영상을 안 꺼내놨네. 잠깐만요. 자, 이게 언제냐면 뭐 언제적 대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아마 21년 영상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건데 자 우리가 다 봐도 자 보세요. 자 알렉산드라 투르소바의 러츠 장면인데 러츠를 할 때 분명히 알렉산드라 투르소바는 이게 날이 돌리죠. 그죠? 돌리는 이런 형태의 점퍼예요. 정석적인 토핑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정석적인 토핑러라면 이런 거예요. 자 김연아의 플립을 넣고 봤을 때 옆 장면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토가 내려오죠. 토가 내려올 때 이것이 이렇게 쫙 들어 올려지는 느낌으로 와서 이렇게 와요. 그죠? 그러면서 이 몸의 무게 중심은 관성으로 계속 오죠. 계속 오고 여기는 박힌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발 앞을 토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양새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네. 이 자세.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고 뜨게 되거든.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투로소바의 경우는 이렇게 돌리죠. 네. 발 뒤꿈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예.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점퍼란 말이야. 그리고 다만 이제 또 트루소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김연아처럼 이런 곡선이 크지 않고 러츠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나가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도약 방향을 김연아처럼 이렇게 많이 나가줄 7시 방향으로 확실하게 끌을 필요가 없어요. 투르소바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시 방향이다. 7시. 그럼 투르소바는 요 사이쯤만 와도 충분하다는 거죠. 도약 방향이.
그걸 감안하고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러고 자, 도약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딱 봐도 갑자기 이게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게 느껴지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투르소바 역시 이 토픽을 했을 때 이 날이 몸의 무게 중심에 걸쳐 있죠. 네.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겹쳐져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무릎이 빠져주죠. 바깥으로. 무릎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자, 이런 식으로 날을 얇게 점이면서 나갔는데 날이 몸의 무게 중심에 들어와 있다. 이럴 때 날을 이제 들어서 빼는 것도 방식이 좀 다른데 다시 김연아. 자, 김연아의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서 잘 보면 뒷날이 들려서 긁고 나가죠. 그죠? 뒷날이 들려요. 뒷날이 들려서 긁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투르소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네, 앞날을 들어서 빼는 거죠. 이렇게 들어서 빼는 형태가 돼요. 왜 안 그러면 자칫 회전력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이 자세에서. 날을 돌리기 위해서 몸을 돌려야 되는데 이 자세에서 이걸 긁고 나가려고 하면 에너지 소비가 커져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거 들어서 빼는 거죠. 실제로 이거 들어서 빼는 건 이해인도 마찬가지고요. 즉 어떻게 본다면 지금 투르소바의 러츠가 이해인의 러츠하고 가까운 편에 속해요. 가까운 편이야. 즉 이해인의 러츠는 김연아 쪽보다는 투르소바에 가까워요. 단지 지금 플립을 교정하느라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해인의 현재 러츠는 무릎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무릎이 나가주는 형태가 아니라 들어오는 형태고 날이 여기 몸의 무게 중심 안에 걸쳐 있지 못하고 좀 빠지는 형태인데 이것도 4대륙하고 월드를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뭐 이런 챌린저 대회나 그랑프리 때만 보더라도 이 날의 위치가 많이 나가 있었는데 4대륙과 월드쯤 오면 좀 몸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동작이 좋아져서라기보다 이 토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는 2인 정리편에서 할 거고. 즉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 선수들을 보고 했을 때 러츠의 도약 방향이 7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플립은 5시 방향으로 빠져주는 것이 인엣지를 만들기에 적합하다라고 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의 이제 입장은 이거예요. 명확하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부터 이 점프 동작에 대해서 구분을 선수에게 미리 숙지시키고 지상훈련을 할 때부터 이 동작을 구분하는 훈련 그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보면 현장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엣지를 제대로 미리 잡아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참 안 보이거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선출도 있는 거 알거든? 그리고 실제 선수인 사람도 있는 거 알아. 뭐 유명하진 않을지라도.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 난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겠지. 저는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솔직히 저는 그냥 이렇게 영상만 만들면 돼요. 러츠가 7시 방향인 게 좋고 플립이 5시 방향인 게 좋다. 이렇게 영상 만들면 끝인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아이가 피겨를 하고 어릴 때부터 미리 이걸 제대로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 보면 신지아나 이혜인의 경우를 놓고서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미리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페널티들이 자꾸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거에 약간 제약이 걸린 거? 약간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구분해 라고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이게 몸에 배이게 할까?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상 훈련밖에 없어. 지상에서 훈련할 때부터 이걸 숙지하는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릎을 넣느냐 빼느냐, 그리고 넣는 타이밍이 빠른가 느린가, 이런 것들을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인엣지를 만들기 위한 플립에선 무릎을 안쪽에 넣어줄 줄 알아야 되고, 아웃엣지를 만들어야 되는 플립은 빼줄 줄 알아야 되고, 도약 방향은 어떠해야 하며, 뭐 이런 것들. 저 복도에서 이런 복도가 있으면 이 복도에서부터 복도 끝까지 가면서 계속 플립, 러츠, 플립, 러츠 하면서 이 동작을 루틴을 시킬 것 같아, 나는. 하루에 최소 100번 이상. 내 딸이 피겨를 한다면.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영상으로 만든 거고, 분명히 말하지만 현장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피겨를 했거나 뭐 어쨌든 피겨인들이죠. 그죠?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피겨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 비전문가입니다. 예, 내가 이걸 부정하진 않아. 어, 내가 비전문가라는 걸 부정하진 않는데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